안녕하십니까. 팔체질 의학의 원리 어, 들어오신 걸 환영합니다. 음, 오늘은 그동안 팔체질 의학의 원리 입문서로서 바로 이 책 체질 미담을 쭉 읽고 정리해 나가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 장을 오늘 이제 마무리하게 됩니다. 책 한 권을 떼는 거죠. 물론 뭐 저를 위한 작업이었습니다. 저도 그냥 막연하게 읽었던 책인데 이번에 이렇게 어, 또 찍기 위해서 나름 또 정리도 하고 이렇게 다시 읽어보니까 주성훈 원장님께서 정말 공들여서 쓰셨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의술에는 음, 그닥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어, 그러면 이걸 제가 그 하게 된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된 그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어, 이론에 있습니다. 계속 강조하지만 이론은 그 과학의 성과물이고 지식 체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식의 체계로서 광범위하게 연대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의 틀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원래 저는 이제 교육학도였고 교육학도로서 교육학의 이론에 관심이 이제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전공하는 교육학의 이론이 아주 특별한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아주 수준 높은 학문의 방법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학문의 방법론은 여러분들이 좀 들으시기 좀 곤란스러울 수도 있는데 현상학적 방법론, 구조주의적 방법론, 그 다음에 해석학적 방법론, 그 다음 이제 교육학의 그 성과를 응용한 어, 교육적 방법론 이렇게 굉장히 수준 높은 학문의 방법론을 운용을 하는데 마침 그 제가 어, 팔체질 한의원에 들르면서 그 주성훈 원장님께서 내시는 책들마다 제 눈에 띄는 건 이론 체계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병에는 뭐 어떤 음식이 좋더라. 뭐 구체적인 이런 그 처방이 아니라 지식 체계로서 이론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가져보니까 팔체질 의학이 굉장히 수준 높은 그 학문의 방법론을 운용하고 있다는 걸 제가 그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어, 네, 모를 것 같아요. 모를 거예요. 이건 그 학문에 조금 들어와 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래, 학문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그 서양의 과학적인 방법론이라고 알려지고 있는 실증주의적 방법론, 물질이 어떻게 오고 가고 세포가 어떻게 생겼고 현미경으로 들여다봐야지 그렇게 확증 가능한 그런 서양의 실증주의적 방법론으로는 포착하기 힘든 그런 저기 그 수준 높은 그리고 섬세한 그 학문의 방법론을 운영하고 있다는 걸 제가 확인하고 이걸 좀 이론으로서 좀 대접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어, 계속 제 이론 중심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걸 들으면서 더 답답해 하실 수도 있는데 구체적인 예는 책을 통해서
주성훈 원장님께서 워낙 그 책을 재미있게 쓰셨기 때문에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또 재미있고, 최근에 주성훈 원장님께서 또 그 유튜브를 시작하셨어요. 근데 유튜브 내용은 이제 임상 사례와 관련해서 이제 구체적인 그 예들을 갖다가 이렇게 그 환자들과 얘기도 나누고 그러시는데, 여러분들 그런 거 참고하셔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그 저기 의술로서 도움이 될까는 여러분들이 또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저로부터는 이건 과학이다. 그리고 학문으로서 아주 정당하게 대접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마지막 챕터인 수험 체질 진단. 진단이라고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나 저나 수준 높은 진단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진단의 방법의 그 원리가 되는 게 뭐냐? 그건 장부의 그 대소 그 구조를 항상 이 원리에 입각해서 여러분들이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원리를 제가 설명을 하고 또 차분히 몇 가지 관련되는 건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체질 미담은 오늘로 이제 제가 벗어버리게 됩니다. 다음부터는 다른 책을 정리하면서 접근할 텐데, 제가 이제 관심 있는 그 교육학의 이제 교육의 구조가 바로 이렇습니다. 이 교육의 구조를 포착하는 건 실증주의적 방법론으로는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와 유사하게 팔체질 의학의 구조식 역시 자, 이게 바로 하나의 예가 되는데, 오행을 이용해서 오장오구의 그런 상극, 상생, 그 지간, 이 관계를 갖다가 나타낸 도식입니다. 어떤 구조를 이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학문의 방법론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구조주의적 방법론을 운용하고 있는데, 이 구조주의적 방법론이 아주 난해한 아주 고등의 학문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늘 했지만 장부의 대소구조 이걸 항상 염두에 두고 늘 수업을 했습니다. 자, 또 역시 여기서 출발하겠습니다. 자, 수음은 우리가 이미 배운 그 체질에 따르면 반대되는 체질이 바로 토음입니다. 토음의 가장 강한 장부가 수음에서는 가장 약한 장부로, 그 다음에 차강은 차야, 중간은 같습니다. 자, 중간이 심소장이죠. 네, 심소장 같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상반되는 그런 그 대소구조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보면 그 역시 전 시간에 했던 수양과 더불어 비위가 약한 데서 위장의 그 문제가 또 수음도 있으리라고 예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책에는 그 자세히 안 나왔는데, 수음은 그 육식이 괜찮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육식이. 예. 근데 이제 돼지고기는 좀 좋지 않은 경우가 있다.
돼지고기를 제외한 소고기, 다른 닭고기 괜찮다고 아주 좋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여기 있지 않나 싶어요. 폐대장이 차약에 해당되잖아요. 예. 근데 이제 폐대장이 그 이렇게 약한 경우에 이제 목양 같은 경우에 폐대장이 약한 경우에 육식이 맞듯이 육식은 이 폐대장이 약한 부위에서 어느 정도 적절하지 않나. 토양도 폐대장이 약하잖아요, 그죠? 예, 거기서 좀 체질식과 이렇게 관련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수음 경우에는 역시 위장의 문제가 아주 심각한데 위무력증, 위가 이렇게 어, 아주 스톱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위장관이 이렇게 늘어나는 아래로 축 처지는 위하수증 이런 것도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이 과식이 위가 이렇게 위 기능이 약하다 보니까 과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어, 역시 수양처럼 마찬가지로 찬 거 드시는 건 좋지 않고요. 대신 이제 이 비위를 북돋워주는 매운 음식이 아주 좋습니다. 매운 음식. 매운 음식이 몸을 북돋아준다. 그리고 좀 전에 얘기 드렸듯이 폐대장을 보호해주는 육식, 육식이 매우 좋다. 특히 수험은 그렇다. 하지만 돼지고기는 조금 피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책에서는 정리하고 있습니다. 소화기 질환도 여기 있지만 여기 보면 대장이 또 약하잖아요. 그래서 설사변비 이것도 그 굉장히 자주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다 그러네요. 그래서 비위와 이 장기관이 약하니까 한마디로 이제 토사광난, 토사광난, 속도사전에서는 토할토자겠죠, 그죠? 토할토에 사는 설사하다. 장기간이 저기 불안한 거죠. 그 다음에 곽은 위장병 곽이에요. 나는 어지러울 날. 그래서 위장병이 몹시 심한 증세. 토하고 아래로는 설사하고. 그러니까 위로는 토하고 아래로는 설사하고. 위장병이 심한 증세를 토사광난이라고 이렇게 일컫는데 토사광난이 아주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경우라고 합니다. 하루에 놀라지 마세요. 그 임상에서는 아주 상습적으로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토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루에 수십 번씩 토하는 사례도 있다고. 참 얼마나 괴롭겠어요. 이렇듯 체질마다 이렇게 다양하다는 게 체질의학의 체질의학에서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뒤에는 이제 뭐 간단하게 체질 진단하는 방법이 나와 있는데 선무당이 사람을 잡는다고 그 자칫 잘못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차라리 제가 보기에는 긴 시간 동안 내 몸에 좋지 않은 내가 먹어서 좋지 않았던 경험 그걸 데이터를 축적하고 그리고 음식에 대해서 좀 더 민감하게 그리고 평소 생활 습관에 대해서 혹시 무슨 운동을 했는데 그 운동이 너무 좀 몸에 좋았다 이런 경우 참고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운동이 너무 몸에 안 좋았다.
그것도 이제 그 체크해야 돼. 체질 진단과 관련해서 체크해야 될 중요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땀을 많이 흘렸는데 아주 개운했다. 땀을 많이 흘리면 늘 좋다. 어떤 경우는 이제 땀 흘리고 나서 뭐 아주 그 진액이 빠지는 것 같다. 그렇게 해서 좋지 않은 경우를 늘 체크해두고 끊임없이 체질 진단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 여러분들 체질을 어느 정도 정확하게 진단 가능합니다. 근데 참 어려운 문제죠. 어려운 문제고 가장 간단한 건 주 원장님 같이 실력 있는 정예로운 한의사께 내 몸을 맡기는 것도 제일 좋죠. 제 경우는 그 팔체질 그 한의학을 창도하신 권도원 선생님 그 한의원을 제가 한 서너 차례 방문을 했었어요. 침을 맞고. 그 당시 이제 재선 한의원을 운영을 하셨는데 벌써 이제 30년 가까이 되죠. 30년. 근데 권도원 선생님도 제 체질 진단을 잘못하셨어요. 예. 당시에 저를 수양체질로 진단하셔가지고 제가 한동안 닭고기를 또 한참 많이 먹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먹을 당시에도 그렇게 몸에 좋다는 느낌은 없었어요. 그냥 몸이 화끈화끈거린다. 왜냐하면 닭하고 제가 안 맞기 때문에. 근데 그만큼 체질 진단이 위험할 수 있는 거죠. 또 계속 먹었다가는 큰 병 얻을 수도 있는 건데. 근데 이후에 그 주원장님 만나고 체질 진단을 받고 나서 제가 금양이구나. 이게 금양에 맞게 체질식을 하고 조심하고 수영도 이렇게 따르고 하니까 몸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뭐 체질식이라는 게 체질 진단이라는 게 긴 시간 동안 꾸준히 실천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체질 진단과 관련해서는 조심하셔야 되고 끊임없는 그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몸에 대한 평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내 몸이 건강해지고 있구나. 내 몸이 좀 안 좋아지고 있구나. 며칠 전에 제가 그 결핵 검사로 병원 간 얘기를 했지만 혈액 검사에서 엑스레이를 두고 뭐 폐가 얼마나 건강하느냐 그걸 체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서양의학은 그냥 병 걸렸다, 병 안 걸렸다, 병이 걸렸는데 좀 그 위험하다, 암 몇 기다 그 정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고 얼마나 건강하냐를 그 관심이 없는 거예요. 서양의학은. 근데 인간의 건강의 수준은 끊임없이 그 평가하고 체크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네. 제가 이런 얘기하는 건 제 건강에 대한 과신일 수 있는데 제가 팔체질의학을 그 이론적으로 아 80%는 내 이해하겠다. 이 대단한 의학 체계구나. 그리고 팔체질의학이 적용하는 그런 섭생, 체질식을 지키면 내가 큰 병은 얻지 않겠구나 싶어서 제가 이론 체계를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난 다음에는 제 그 암보험을 제가 들고 있던 암보험을 끊었습니다. 거의 뭐 한 4, 5년만 더 내면
평생 그 보장받는 암보험인데 중도에 끊었어요. 예. 나 암은 걸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다. 그 소식을 주성원 원장님한테 제가 그 얘기를 하니까 또 주성원 원장님께서는 이제 4, 5년만 돈을 더 내면 되는데 그래도 혹시라도 그게 보험인데 좀 아쉬워하던 그 얼굴도 생각이 나는데 어쨌든 저는 그 이론 체계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제 몸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를 알게 되었을 때는 어느 정도 자신이 이제 오르는 거죠. 그리고 건강의 수준도 한번 도전해 봐야 되겠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뭐 예전에 그냥 습관처럼 먹었던 그냥 무심결에 먹었던 과자 같은 거 그건 이제 입에 이제 안 되는 거죠. 제 몸에 대한 약속을 그만큼 그 규칙이라고 할까 엄격하게 어느 정도는 이제 지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집중하느냐, 어느 정도 건강을 확보하느냐 거기에 이제 도전해 보는 거죠. 어. 자, 아무튼 뭐 팔처질 의학의 그 기능과 가능성은 무궁무진합니다. 근데 제가 관심을 쏟고자 하는 어, 팔처질 의학의 이론은 음, 남들이 잘 들여다보지 않으니까 저라도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되겠다. 근데 아주 그 흥미로운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팔체질 의학의 기본서라고 볼 수 있는 기본서 체질이란 무엇인가 체질이란 무엇인가 이 책을 두고 또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정리해서 체질이란 무엇인가 이 기본서를 앞으로 몇 강을 해야 한다고 이렇게 장담할 수 없는데 어, 차근차근 또 해서 또 이론 체계에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다른 책으로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